자,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서 우리는 단어를 입력해서 검색을 할 수도 있고요. 문장을 입력해서 검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네이버를 좀 들어가 볼까요? 인터넷을 열어주시고 이 검색창에다가 우리가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검색을 해서 궁금한 내용을 여기다 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예제에서는 고혈압이라고 적었네요. 그러면 우리 여기다가 고혈압이라고 한번 적어서 검색해 볼까요? 고혈압 하고 엔터를 치시면 고혈압에 대해서 네이버에다가 찾아줘 라고 우리가 부탁을 한 거고요. 이렇게 했을 때 네이버에서는 제일 앞에 파워링크 광고를 올려주고요. 그 다음 지식백과 해서 우리가 고혈압이라고 쳤을 때 사람들이 궁금해서 찾은 거는 고혈압에 대한 정보일 거 아니에요. 그 정보란이 이렇게 먼저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이 순서는 내가 무엇을 적느냐에 따라서 그 적는 거랑 가까운 어떤 순서대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고혈압을 찾은 사람들은 이제 정보가 고혈압이 뭔가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해서 찾으신 분들이 많을 테니까 일단 광고는 무조건 일단 앞쪽에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 밑에 보면 지식백과에 이제 고혈압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있죠. 그리고 고혈압 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더 찾아본, 함께 많이 본 질병이 이 밑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밑으로 조금 더 내려보니까 인플루언서라는 것들이 나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블로그를 되게 잘 쓰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이렇게 인플루언서로 나온 거니까 그거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뷰가 우리가 블로그나 카페에 있는 내용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 지식인이라는 거는 제가 아까 고혈압이라는 키워드를 적었을 때 그 고혈압에 관심을 갖고 있는 어떤 사람 또는 고혈압에 대해 궁금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식인에다가 글을 남긴 거고요. 그 지식인에 사람들이 글을 남긴 것에 대한 답변을 달아준 것들을 볼 때 지식인을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네이버의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내가 무엇인가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요 중에서 내가 만약에 지금 요 고혈압이라는 요 내용의 지식백과 내용을 보고 싶다면 클릭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없어요. 자, 고혈압이라는 글자 부분에 손가락 모양이 이렇게 생기는 게 보이죠? 마우스를 이렇게 고혈압이라는 글자로 가져가 보시면은 손가락 모양으로 이렇게 하이퍼링크가 걸려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이때 클릭하시면 이렇게 탭이 하나 생기면서 고혈압에 대한 내용을 볼 수가 있도록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휠을 굴려서 이렇게 보자면 밑에 있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여기 내용을 다 봤다면은 위쪽에 고혈압이라는 탭에 X를 눌러서 닫으시면은 그 탭을 닫을 수도 있어요. 자, 조금 전에 제가 고혈압을 찾아 들어갔는데요. 아까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제가 만약 고혈압을 누르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원래 파란색으로 아마 글자가 표시가 돼 있었겠지만 좀 전에 눌러서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이 글자 색깔이 보라색이 돼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네이버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검색을 해봤을 때 내가 이거를 눌러봤나 눌러보지 않았나가 이렇게 네이버에 보라 색깔로 표시가 돼 있으면 이건 내가 눌러봤구나. 그럼 파란 색깔이면은 이건 아직 안 눌러봤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것도 한번 눌러서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지금 이렇게 눌러서 보면은 내용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었죠. 제가 여기 X 눌러서 닫아 볼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고혈압도 색깔이 보라색으로 바뀌어 있는 게 아마 보일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검색했을 때 그 검색한 내용을 열어보는 거는 클릭을 해서 열어보면 되고요. 만약에 내용을 다 보았다면은 탭이 따로 나온 거니까 위쪽에 있는 탭을 눌러서 꺼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럼 사람들이 고혈압에 대해서 만약에 이렇게 찾아보았을 때 과연 고혈압만 궁금해서 찾아보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만약에 혈압이 높아서 고혈압을 찾게 되는 입장이라면 또는 주위에 어떤 사람이 조금 고혈압이 있으셔서 찾아보게 된 입장이라면 고혈압에 무엇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겠죠. 그게 바로 95페이지에 있는 문장을 이용한 정보 검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이버에다 검색을 할 땐 이렇게 단어를 쳐서 검색하는 경우가 좀 처음에 많고요.
여기서 좀 더 내용을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는 보통 이렇게 문장을 쳐서 검색을 하기도 해요. 그럼 네이버 검색란에다가 클릭을 하고 고혈압에 좋은 음식 이렇게 쳐서 검색을 하면 마찬가지로 파워링크 광고가 먼저 좀 나오고요. 그 밑에 보면 지식백과에 이렇게 고혈압에 좋은 음식들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중에서 혈관 건강을 지키는 좋은 음식들, 예를 들어 이 글자를 눌러서 보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창이 하나 뜨면서 내용이 보여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간단하게 확인해 보시고요. 찾아보실 때 꼭 고혈압만 보지 마시고 내가 궁금한 걸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찾아보면 불면증에 어떤 차가 좋을까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어떤 차들이 조금 더 좋은지 탑5로 누군가가 정리해 놓은 내용도 보일 테고, 네, 한번 정리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봤을 때 후기 보고 샀는데 부당 광고가 좀 많대죠. 네,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어쨌든 이런 어떤 정보라고 했을 때는 한 번씩은 봐둘 만은 할 것 같아서 뭐 어려운 내용도 아니니까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 주시면 답해 드릴게요. 자, 간단히 찾아보시고 이따 96페이지 내용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네이버 창으로 와주세요. 닫고 여셔도 되고 아니면은 아까 전에 여기 네이버 우리 즐겨찾기 마냥 넣어놓은 게 있다면 네이버를 이렇게 눌러 들어오셔도 돼요. 아니면 네이버를 시작 페이지로 바꿔놨었다면은 요거 시작 버튼만 딱 눌러서 들어오셔도 네이버로 왔을 겁니다. 자, 어쨌든 요 네이버의 검색창에다 지금 찾아보실 거는 벚꽃이에요. 자, 96페이지 네이버 검색란에 벚꽃을 입력하고 엔터를 쳐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네이버에 벚꽃이 다 찾아져요. 그러니까 지식백과랑 국어사전이랑 뭐 별 나무위키에 있는 내용들까지 많이 찾아졌는데 나는 벚꽃에 대한 그림을 찾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이미지를 누르시면은 벚꽃에 대한 이미지만 뽑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벚꽃 이미지들이 여러 가지가 떴죠. 이 이미지 중에는 최근에 받은 거 또는 고화질인 거 또는 옵션을 설정해서 만약에 CCL을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거 이런 것들을 뽑아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좀 헷갈리실까봐 제가 설명은 좀 안 할 건데 만약에 내가 상업적으로 쓸 거면 상업적으로 사용 가능한 거 이렇게 뽑아서 보시면 필터링이 돼서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벚꽃을 적고 이미지를 눌렀더니 여러 가지 벚꽃 이미지들이 떴어요. 그러면 이 위에 있는 것들도 필터링인데 내가 만약 벚꽃 배경이 좀 궁금하다. 그럼 이렇게 배경을 누르면 벚꽃에 대한 배경들을 뽑아서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예쁜 사진이 있다면 해당 사진을 클릭해서 열어보시면요. 이렇게 사진이 조금 더 크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이 사진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이라는 창이 뜹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사진을 하나 찾아서 아까 이미지에서 사진, 벚꽃 사진 중에 한 개를 찾아서 누르시고요. 만약 이 사진이 마음에 든다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받으실 때 어디다 다운을 받을 거냐라는 창이 뜨죠. 여기서 저희 예전에 우리 문서에 본인 이름 폴더 만들었었죠? 여기다가 이름은 뭐 벚꽃이라고 해서 벚꽃 1 저장하시면 저장이 됐을 거예요. 혹시 벚꽃 말고 다른 사진들도 내가 만약에 강아지를 좋아한다. 그럼 강아지 또는 뭐 포메라니안 뭐 이런 식으로 쳐서 검색을 해보시면 다양한 사진들을 찾을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이 사진을 내가 다운을 받고 싶다면 예를 들어 이 사진을 받고 싶다면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로는 문서에 본인 이름 폴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이름을 주시면 저장이 되겠죠? 네, 사진들 몇 장 저장해 보세요. 어렵진 않으니까 저장해 보시면서 잘 안 되시는 분은 질문 받을게요. 그리고 제가 한 번씩 또 돌아다녀 보고 질문이 딱히 없다면 조금 있다가는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을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창은 닫아 보고요. 우리 저장한 위치는 파일 탐색기. 여기 파일 탐색기를 눌러보시면은 잠깐만요. 눌러보시면 이렇게 파일 탐색기 창이 떠요. 여기서 문서에 보시면 아까 본인 이름 폴더에 저장을 하라 했었죠? 본인 이름 폴더 가보시면은 이렇게 강아지나 벚꽃과 같이 좀 전에 저장한 사진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사실 했었던 내용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사진을 저장을 해서 내 핸드폰에다 옮기는 것도 아마 했었을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사진 저장해 보는 거 진행을 했고요. 이번에는 창을 좀 닫아주세요. 왜냐면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크롬 창으로 갈 거예요. 하단에 보시면 크롬이라는 게 있고 요걸 한번 열어서 진행을 해 볼게요. 자, 크롬을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구글 창이 나왔을 거예요. 여기 검색을 유튜브라고 적어 볼게요. 자, 유튜브를 눌러 보시면은 여기 유튜브 창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위에 검색에다가 내가 이제 검색을 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뭔가를 찾고 싶은 정보를 여기다 적으시면 되는 거죠. 지금 99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 상단 검색란에 보고 싶은 영상 제목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봄에 듣기 좋은 노래라고 쳤네요. 하고 엔터 치면은 이렇게 봄에 듣기 좋은 노래들이 검색돼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중에서 내가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해당 노래를 눌러서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노래가 이렇게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화분 분갈이를 해야 되는데 화분을 어떻게 갈아야 될지 사실 우리가 잘 갈지 못한다면은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여기 위쪽에 검색창에다가 화분 분갈이 이런 식으로 쳐보고 엔터 치면요. 화분 분갈이 하는 방법들이 이렇게 또 정리가 돼서 나와요. 그러면 이 중에 내가 만약에 마음에 드는 어떤 모양이 있다면 눌러서 확인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와 같이 그 영상에 대해서 보시고 화분 분갈이를 잘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간단한 내용이니까 한번 요거 검색해서 재생해 보는 것도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서 지금 이 부분 좀 보여요? 지금 요거는 뭐냐면 지금 제가 연 영상은 9분 22초짜리 영상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여기서 보면은 0땡땡41 이렇게 적혀 있는 요거는 지금 41초째 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보면은 요게 이제 재생 버튼인데 내가 얘를 잠깐 멈추고 싶을 때는 일시 중지를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다음 영상. 그리고 요거는 소리인데요. 얘를 내가 잠시 소리를 끄고 싶으면 요걸 누르면 음소거가 되는 거고 얘를 누르면 음소거 해제가 돼요. 옆에 여기 바 보이죠? 얘가 소리를 키우거나 줄일 수 있는 버튼이에요. 우리 내 모니터 하단에도 보면은 스피커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아마 스피커 모양이 있을 텐데 눌러서 크기 소리 조절을 하실 수 있지만 유튜브 자체에도 이렇게 음량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
자, 그리고 좀 더 보면은 여기 자막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누르면 요 지금 동영상에 대한 어떤 자막들 있죠? 이 단어가 이렇게 번역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영문 자막이라든지 아니면 한글이긴 하지만 내가 소리를 못 들을 때요. 그럴 때 이렇게 자막을 켜서 간단하게 들어보실 수는 있고요. 그 다음 옆에 톱니바퀴. 이 톱니바퀴는 설정을 뜻해요. 그래서 내가 영상을 보고 있는데 영상을 빨리빨리 봐야 되는 경우는 재생 속도를 빠르게 조절해서 보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영상의 재생이 좀 이 사람이 너무 빨리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재생 속도를 좀 늦춰서 보시는 것도 가능하세요. 자, 소형 플레이어. 요거는 뭐냐면 화면을 얘를 작까맣게 해가지고 다른 화면도 볼 때 근데 별로 누를 일은 없는 것 같아서 요건 생략하겠습니다. 그 옆에는 이제 영화관 모드랑 전체 화면인데 영화관 모드는 제가 누를 일이 별로 없었고요. 전체 화면은 누를 일이 많죠. 화면에 꽉 차게 해서 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영상을 그렇게 볼 때는 전체 화면으로 보시면 크게 보실 수가 있고 이 전체 화면으로 볼 때 화면을 다 봤다. 난 줄여서 작게 보고 싶다 라고 할 때는 ESC를 누르면 화면이 다시 작아지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유튜브에 대해서는 이 정도 영상 보시는 방법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서 일단 여기까지 설명하고요. 저희 챕터 17 인터넷 활용하기 들어갈 거예요. 일단 메일 파트는 잠깐 넘어가는데요. 메일 파트는 저 요거 과정 이제 끝날 때쯤에 제가 숙제를 하나 내드릴 거예요. 어떤 거냐면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알아오기 또는 만들어 오기. 여러분들이 아마 그 HRD에 가입을 해서 아마 HRD 아이디가 하나씩은 있으실 거예요. 아니면은 다른 아이디도 좋기는 해요. 아니면 아이디를 없다 또는 내가 만들겠다 라고 하면은 만들 아이디를 한번 생각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좀 생각해 오시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네이버에 가입을 하거나 로그인을 해서 메일 보내기를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숙제로 내드리는 걸로 하고 일단 저희는 챕터 17 인터넷 활용하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따가 끝날 때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자,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웹 서비스에 대해 알아봅니다 라고 나와 있고요. 오늘 저희 할 거는 길 찾기 요거 할 거예요. 그리고 버스 검색, 지하철 검색.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딘가를 가야 할 때 쉽게 가실 수 있도록 길 찾는 방법을 한번 익혀볼 겁니다. 페이지는 122페이지예요. 122페이지야. 인터넷 열었던 창은 그냥 일단 닫아주시고요. 다시 제가 인터넷을 열 거예요. 뭐 익스플로러로 열든 크롬으로 열든은 상관은 없는데 저희가 일단은 익스플로러가 좀 더 편하실 테니까 익스플로러를 열게요. 상관은 없어요. 122페이지입니다. 자, 이렇게 네이버 화면이 나와 있으면 돼요. 제가 돌아다녀서 일단 한번 확인해 보고 설명 계속 할게요. 자, 이제 네이버를 좀 볼 건데 아까는 우리가 요 검색창을 봤어요. 이번에는 요 네이버 밑에 있는 요 메뉴들을 조금만 설명을 할게요. 자, 일단 메일, 카페, 블로그, 지식인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네이버 아이디가 있을 때 활용할 수가 있고요. 일단 저희는 여기 있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서는 지도라는 걸 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 네이버 검색창 밑에 보시면 사전, 뉴스, 증권, 부동산 지도에서 나와 있죠? 요 지도라는 부분을 한번 눌러주실래요? 그러면 이렇게 네이버에 지도가 뜨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위쪽에 보시면 지도 검색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찾고자 하는 곳을 적어주시면 해당 그 지역이 여기 화면에서 보여질 거예요. 자, 여기다가 지금은 뭘 적어볼 거냐면 책에 경복궁이 있으니까 경복궁 적어볼까요? 경복궁 하고 엔터. 그러면 경복궁을 이렇게 찾아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경복궁 궁궐해서 나왔는데 이 부분을 제가 클릭을 해보면 경복궁에 대한 이런 평점이랑 방문자 리뷰
그리고 경복궁 전화번호, 경복궁으로 가는 길, 경복궁 입장 시간, 그리고 입장료까지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고요. 축제 행사가 아마 있나 보네요. 뭐 생과방 행사, 뭐 방문자 사진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경복궁에 대해서 어디 좀 찾아보고자 할 때는, 어딨나 찾아보고자 할 때는 경복궁을 이렇게 검색해 주시면 바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내가 만약 경복궁을 찾아왔어요. 그럼 이 근처에 내가 만약에 약국이 어딨나, 또는 뭐 주차장이 어딨나,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뭐 국민지원금, 뭐 선별진료소, 음식점 땡땡땡 해서 이렇게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근처에 내가 만약 주차장을 찾고자 한다면 주차장을 누르면 지도를 기준으로 해서 근처에 있는 주차장들이 찾아져요. 그리고 이렇게 눌러서 확인해 보면은 경복궁 주차장에 대한 정보 또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이 경복궁 주차장은 30분에 5,000원이네요. 60분에 5,000원? 아, 2시간까지는 5,000원인가 봐요. 그죠? 네, 이런 어떤 정보를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순간 30분에 5,000원이라서 엄청 비싼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네요. 하이그린 파킹인가, 여기는 어떠냐면 민영 주차장인데 평일은 6시부터 24시 동안 하고요. 여긴 30분에 2,000원 받는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 지역 근처에 주차장을 보거나 아니면 이 지역 근처에 어떤 주유소 또는 뭐 약국 같은 정보들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경복궁 근처에 약국이 궁금할 일은 별로 없긴 하겠지만 나중에 어딘가를 놀러 가셨을 때 근처에 뭐가 있는지를 찾아보고자 할 때 활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지도에 대해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네이버의 지도에서는 일반 지도와 위성 지도, 지형 지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이는 창이 바로 일반 지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반 지도는 그냥 이렇게 색깔로 선이 그냥 구분돼서 보여요. 그리고 만약 지도를 좀 더 크게 보려면 마우스의 휠을 위쪽으로 굴려주시면 크게, 아래로 굴려주시면 작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서 끌어주시면 이렇게 지도를 이동해서 보실 수가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자, 위성 지도는 뭐냐면요, 우리가 위에서 본 지도 같은 느낌을 줘요. 그래서 항공 지도와 같은 느낌? 이런 게 이제 위성 지도라고 합니다. 위성으로 보는 지도인 거죠. 그죠? 이쪽에 북촌 한옥마을이 있네요. 자, 여기는 이제 지형 지도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지형의 지도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형으로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여기 보면 이렇게 산이 있구나, 이런 게 보이죠. 네, 이렇게 지도 종류가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특별히 어려운 건 없죠? 자, 이번에는 이 옆에 있는 메뉴들을 조금 소개를 해드려 볼 건데요. 이 거리뷰부터 해볼게요. 일단 지형지도도 좀 복잡해 보일 거라 일반 지도를 눌러놨고요. 거리뷰를 만약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파란색 줄들이 생겨요. 이 파란색 줄이 뭐냐면 네이버에서 돌아다니면서 찍은 곳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궁금한 길을 꾹 눌러보시면은 그 근처에 이렇게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들 있죠. 이렇게 눌러보면은 그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볼 수가 있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이 길의 화면은 제가 아까 찍은 위치인데요. 2021년 7월달 장면이래요. 여기를 눌러보면은 2021년 1월, 6월, 뭐 19년, 18년, 17년, 16년 해서 옛날 한 10년 전까지를 볼 수가 있어서 10년 전에 어땠고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때도 이런 로드뷰를 볼 수가 있어요. 간혹 들어서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은 이제 고향 같은 데를 한번 찾아보시는 거죠. 옛날에 살던 데. 그래서
그 옛날에 어떤 향수 이런 것들을 느끼기 위해서 이런 로드뷰를 보시기도 한다고 예전에 이제 라디오 듣다가 저도 들었던 내용이라서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어쨌든 거리뷰는 내가 만약에 처음 이 길을 간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근처의 길을 대충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네이버에서 조그만 차를 몰고 다니면서 찍은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리뷰 한번 설명드렸고요. 거리뷰가 이렇게 파랗게 눌려 있을 때 다시 거리뷰를 누르면 거리뷰가 풀려져서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지적 편집도를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 지적 편집도는요, 사실 관심 갖는 사람들이 그리 많진 않을 것 같긴 한데 부동산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일반 주거 지역이 어디고 뭐 어떤 지역이 무엇이고 이런 게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지번 경계, 시군구 경계랑 행정동 경계 이런 게 나눠져서 보이고요. 개발을 보면 택지개발지구가 어느 영역이고 도시개발지구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어떤 개발에 대한 부분들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재개발지역은 어느 영역이 재개발지역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하실 때 여기가 지금 재개발 지역이네. 그러면은 이쪽에 뭐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하면 되겠다. 뭐 이런 거 보실 때 사실 저는 봐도 모르겠어요. 근데 활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부동산에 조금 더 관심 갖는 분들은 이런 걸 좀 보지 않을까 싶네요. 자, 용도. 자, 요거 보시면은 이 지역의 땅덩어리들 색깔이 다양하잖아요. 얘는 상업지역이구나. 얘는 녹지지역이구나. 이런 것들이 보여져요. 자, 도로 철도. 조금 더 멀리 제가 떨어져서 보면요. 이렇게 길이 보여요. 그래서 이쪽으로 예정철도가 지나갈 예정이고 여기는 이제 장기 계획도로가 이렇게 갈 예정인데 이런 내용들을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국토계획.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요. 여긴 검단 신도시, 여기는 이제 개성 공업지구에서 혁신 클러스터나 아니면은 기업 도시에 대한 부분들을 계획을 세워놓은 국토계획 내용들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해서 혹시 부동산을 좋아하시는 분 아니면 또 투자 쪽으로 조금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조금 더 아마 관심을 가지실 거고요. 사실 저같이 별로 관심 안 갖는 사람들은 안 갖는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호불호는 좀 갈릴 건데 이런 지적 편집도라는 게 있어요. 자, 다시 이제 테마. 테마는 교통 상황 같은 거를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 휴가철 또는 명절에 교통 상황이 어떠할지 이렇게 보면요. 파란색은 원활한 구간이고요. 빨간색은 정체 구간이에요. 그래서 어디가 지금 막히고 있구나, 어디가 지금 잘 달리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CCTV를 눌러보시면 교통 상황 CCTV들이 있는 곳들이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동일로는 어떻게 달리고 있나 한번 눌러보니까 동일로 괜찮네요. 지금 다니기가.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통 CCTV랑 연결이 돼 있어서 이 지역이 잘 뚫리고 있구나 아니면 막히고 있구나 요거를 CCTV 상황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자전거는 이제 자전거 길 나타내는 거고요. 등산로는 등산로 나타내는 거라서 요런 데로 주요 등산로가 간대요. 그런 내용. 날씨는 날씨 정보예요. 요거는 그렇게 안 보는 것 같긴 한데 파주시는 몇 도 이렇게 나오는 날씨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봐도 좀 재밌어요. 보면은 이런 것들을 체크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저는 학원 잠깐 찾아볼게요. 어느 기준이 좀 있어야 돼서 지금은 제가 하늘컴퓨터 학원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이 위치에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게 또 궁금할 수가 있겠죠? 내가 만약 여기 살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에요. 그러면 우리 집은 역에서 몇 반경미터 안에 들어가는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반경 500m 안에 들면은 역세권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역세권이 아니라면서요. 그런 거 체크할 때 이 반경으로 내가 기준점을 찍고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은 예를 들어 하늘컴퓨터학원은 역세권에 살짝 걸쳐 있긴 하네요.
그러니까 10분 만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이기는 하니까 아마 끄트머리일 거예요. 그죠? 보면 조금 차이. 몇 메터로 겨우 걸려있는 500m 안에 겨우 걸려있는 그 정도 역세권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반경 같은 거 체크해 볼 때 보실 수도 있고요. 면적. 면적은 제가 조금 더 늘려서 그냥 이 지역이라고 볼게요. 예를 들어 내가 땅을 투자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의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대략적으로 알고 싶다면 이렇게 지도의 면적을 클릭해서 재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역은 물론 제가 투자한 지역은 아닙니다만 네, 이런 식으로 총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대략적으로 파악을 하실 수도 있죠. 자, 그리고 거리. 자, 만약에 이런 게 궁금할 수 있죠? 학원에서부터 역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 그럼 이런 거리를 찍어서 오는 길대로 이렇게 클릭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똑바로 오면은 한 이쯤까지 오네요. 그러면 걸어서 온다라고 했을 때, 아이고, 다시 거리로 클릭, 여기까지 일단 클릭을 해야 돼요. 클릭하고 오른쪽. 그러면 여기까지 총거리는 도보로 8분 정도 거리래요. 근데 저는 조금 빠른 걸음이니까 한 7분 정도 걸리거든요. 네, 대략 맞죠? 그래서 583.3m 걷기로는 아마 그렇게 걷는다고 하네요. 아까 지름 반경은 500m 조금 전으로 들어갔는데 자, 해서 이런 식으로 내가 여기까지 갈 때 얼마나 거리가 걸릴지 이런 것들 파악하실 때 이런 지도 부분을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한데 한일컴퓨터학원 근처에 예를 들어 내가 음식점을 찾고 싶다. 짜장면집을 찾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검색을 했잖아요. 이 근처에다가 짜장면 뭐 이런 식으로 쳐보면 이 근처에 짜장면집들 이런 것들이 파악이 돼서 나오기도 하죠.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뭐 내가 가까운 데에 요리를 시키거나 하기도 괜찮을 것 같긴 하네요. 자, 일단은 지도 검색 부분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따가 여기까지 확인하신 후에 길찾기, 버스, 지하철 마저 들어갈 겁니다. 일단 지금 말씀드린 것들 한 번씩 검색해 보시면서 질문사항들 저한테 주시고요. 질문 없으시면은 제가 한 바퀴 돌고 나서 길찾기로 들어갈게요. 자, 이번엔 길찾기입니다. 길찾기도 어려울 건 없어요. 내가 시작지랑 도착지만 적으면 되거든요. 자, 출발지는 예를 들어서 한일컴퓨터학원에서 출발을 하실 거고요. 도착지는 집 근처 어딘가를 적어 보실래요? 저는 집 근처가 빼먹었다. 중계동이에요. 꽤 멀어요. 자, 이렇게 해서 찾아보니까 대중교통으로 만약 길을 찾아간다면 저희 집까지는 1시간 4분 걸린대네요. 그죠? 전체 10건으로 따졌을 때 최적 시간이 1시간 4분 그리고 47분 최소 시간도 있네요. 그죠? 중공역에서 승차해서 하계에서 갈아타서 가라. 49분, 57분 대충 한 49분에서 한 1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물론 뭐 환승 시간이랑 따져보면 조금 더 걸리는 것 같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간에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떻게 가면 좋을지 간단하게 길을 찾아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마 댁이 가까우신 분들은 대중교통으로 안 나오면 도보를 눌러보면 돼요. 걸어서는 얼마나 갈 수 있을까 봤더니 저는 집까지 걸어가려면 3시간 3분을 걸어가야 된대요. 다리가 엄청 튼튼해질 것 같죠, 그쵸? 네. 상세 보기를 보면은 어떻게 가야 된다라는 것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직진을 하고 뭐 어디서 왼쪽 방향으로 꺾고 어느 쪽에서 이제 건너가고 이 중간중간에 길이 이렇게 보이니까 만약에 걸어가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3시간 걸을 엄두는 안 나서 모르겠네요. 만약 자전거로 간다면
제가 집까지 가는 데는 52분, 한 1시간 정도 자전거 타고 가면 될 거라고는 하네요. 자, 이런 정도로 내가 어느 지역에서 어디까지를 찾아갈 때 일단 앞에는 출발지, 그리고 밑에는 도착지를 적어주시고, 그러고 길 찾기를 하시면 길을 찾아주는 거예요. 대중교통은 이제 대중교통으로 가는 길을 찾는 건데, 전체는 버스, 지하철 다 합해가지고 찾아주는 거고요. 버스로만 타려면 버스, 버스 플러스 지하철로 타려면 버스 플러스 지하철을 눌러주시면 그에 맞는 시간이 보여요. 그래서 최소 시간은 47분인데 상세 보기로 눌러보자면 어디서 어디까지 얼마나 걸어가고 어디서 승차를 하고 하차하는 건 몇 다시 몇 번 출구에서 하차하면 빠르다, 이런 내용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아마 요거 중곡역 타고 가면은 용마산, 사가정, 명목, 창봉, 중화 뭐 이렇게 가서 하계역에서 하차한대요. 그럼 3번 출구에서 도보 256m를 걷는다는데 어떻게 가나 궁금하면 이렇게 눌러보면요, 그 근처를 이렇게 지도를 보여줘요. 그래서 이렇게 3번 출구로 타고 올라오면은 아마 이쪽에 버스 정류장이 있나 보죠. 그럼 그 버스를 타고 10개 정류장을 이동해 가면은 저희 이제 집 근처에 하차해서 걸어가면 된대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길을 알려주는 걸 길찾기라고 해요. 만약에 만약 친구가 뭐 어디를 뭐 예식장을 잡았다든지 할 때도 예식장을 찾아가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런 식으로 내가 출발할 위치, 그리고 도착할 위치를 적어서 길을 찾으시면 쉽게 길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길찾기에 대해 제가 질문사항 한 번씩 돌아다니고요. 딱히 질문 없다면 버스, 지하철 묶어서 설명할게요. 자, 버스예요. 요거는 뭐 그렇게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아요. 버스 번호를 적거나 정류장을 적어서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 버스 번호를 7번 버스가 궁금하다, 이렇게 버스 번호를 적으면 그 버스가 어디를 돌아다니는지를 찾아주는 거예요. 7번 버스를 눌러보니까 중랑 차고지에서 중곡역까지 가는 버스네요. 그래서 227이 돌아다니는 지역은 신내역에서부터 중곡역까지를 돌아다니고 있는 버스고요. 중간중간 보면은 이렇게 버스가 보일 거예요. 이 위치에 지금 버스가 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저희 여기 중곡동 종점인데 좀 전에 출발했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내가 만약에 버스에 대한 정보를 찾고자 한다면 이런 식으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요 227 버스는 배차 간격이 평일은 11분, 토요일은 12분, 일요일은 14분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첫 차가 몇 시에 시작하고 막차가 몇 시에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버스 정류장은요, 정류장을 찾아보시는 건데요. 학원 앞에 정류장이 중곡동 종점이니까 저는 한번 중곡동 종점으로 찾아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중곡동 종점이 찾아졌어요. 대원고교 앞방면이 있고 신성시장 앞방면이 있는데, 대원고교 앞방면을 예를 들어 본다면 320 버스와 2012번 버스가 중곡동 종점 대원여고 방향에 있는 것 같고요. 신성시장 앞방면으로 보면 320, 2012, 227 이렇게 3개 버스가 있는데, 320 버스는 2분 있다가 도착을 하고요. 2012는 9분 있다가, 227은 10분 있다가 도착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해당 버스가 몇 분 있다 도착을 하는지 우리가 지하철이란다, 버스 정류장을 알고 있으면은 몇 분 있다 도착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 이 집 근처에 산다, 이 버스 정류장 근처에 산다라고 한다면 시간을 맞춰서 준비해서 나갈 수가 있겠죠? 자, 지하철 보겠습니다. 자, 지하철은 지하철 노선도가 나와요. 이 지하철 노선도를 요 빈 공간에서 누르면서 끌면 이렇게 지하철 노선도가 이동이 되고요. 휠을 굴려주시면 확대, 반대로 굴리면 축소가 됩니다. 만약에 내가 저는 이제 지하철로 따지면 하계예요. 그러면 중곡역에서부터 하계역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릴까,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은 얼마나 소요 시간이 걸리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중곡역에서 성수역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릴까, 이렇게 체크해 보면
어떤 길로 얼마나 가면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소요 시간은 17분, 환승 한 회 이렇게가 간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그 지하철 노선도를 찾아보시는 게 가능합니다.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찍어서 검색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노선도에 어디 있는지 찾기가 힘드시겠다라고 한다면 출발지를 직접 입력하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하계라고 적었고 도착지에다가 버티고개라고 이렇게 적어보면요. 하계역에서부터 버티고개까지 어떻게 가면 되는지를 바로 찾아주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좀 더 상세적으로 보자면 몇 다시 몇 번문에서 타시는 게 빠르다 이런 것들도 확인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가실 때 조금 더 유용하게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만약 버티고개역에서 내려서 출구 정보를 보겠다라고 한다면 1번 출구에서 버스가 뭐뭐가 있고 2번 출구에 버스가 뭐뭐가 있는지 이런 출구 정보 연계 버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노선도도 쓰신다면 되게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죠. 지하철 안에서 화장실이 좀 급한데 화장실이 역 밖에 있을까 안에 있을까 이게 좀 궁금하실 때도 이런 데 보시면 나와 있어요. 시설 정보 찾아보시면 되니까 이 정도 참고해 주세요. 지하철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죠. 아마 여러분들이 한두 번은 아마 보셨을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질문사항 받을게요. 자, 최근에는 기차라는 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기차역을 조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 기차역을 예를 들어 서울역에서 출발해서 도착 기차역은 내가 만약 인천에 인천은 좀 싫다. 딴 데 어디 없나? 부산에 가겠다라고 한다면 서울부터 부산까지 가는 날 예를 들어서 토요일 날 가겠다. 네, 없는데요? 놓고 간 거 있어요. 이거 손영진 씨예요? 이거 두고 가셨어요? 네, 어른 한 명이서 가겠다. 시간표를 조회해보면 몇 시 몇 시에 가는지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서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옆에 보면 예매가 있죠? 그래서 예매를 눌러서 내가 네이버 아이디가 있다면 예매도 가능합니다. 아직은 우리가 아이디 로그인하는 걸 안 했기 때문에 예매 전까지만 좀 확인을 해보았고요. 일단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건 이 지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이쪽에 있는 버스, 지하철, 기차 부분에서 또 질문사항이 있으신 분들 질문 주시고요. 질문이 없다면 이걸 이제 어플로도 찾아보면 좋긴 한데 시간대가 조금 애매하긴 하거든요. 좀 고민이 되네요. 일단은 제가 활용하는 어플은요. 네이버 지도도 물론 있긴 있는데 카카오 맵이라는 어플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카카오 맵이라는 어플을 한번 설치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되신다면 지금 바로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시간이 지금 한 10분 정도 남은지라 좀 간략하게 소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좀 설치해 주시면 제가 10분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돌아다니면서 아까 전에 일단 지하철이라든지 버스 찾는 거 이런 것들 어려워하신 분들 좀 먼저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UI가 카카오 맵이 좀 제일 잘 나와 있다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카카오 맵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일단 요거 설치하실 때 위치 정보에 동의하시면 본인의 위치가 이렇게 보이죠. 이 빨간색이 있는 부분이 나의 위치를 뜻해요. 그리고 요 옆에 조그만한 삼각형 보이시죠? 요게 지금 내가 스마트폰을 들고 보고 있는 방향이에요. 저는 도로 쪽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도로 쪽으로 세모가 가 있는 게 보일 거고요. 여러분들은 도로 반대쪽 방향을 아마 보고 있겠죠. 자, 요 근처에는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버스 정류장을 눌러보면은 여기 근처에 버스가 320 버스는 3분 5초에 온대요. 그럼 내가 만약 320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입장이면 지금부터 내려가면 돼요. 그죠? 만약에 이게 2분 50초, 뭐 1분 이렇게 남으면 뛰어 내려가거나 다음 차를 타고 가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이제 추울 때, 지금은 사실 날씨가 그렇게 춥진 않으니까 지금 먼저 나가 있는다고 상관이 없는데, 춥거나 비가 오거나 아니면 너무 더울 때 있죠. 그럴 때는 우리가 버스 기다리려고 해도 그것도 일이에요. 그쵸? 게다가 이제 주말 때 같은 경우는 버스가 되게 안 온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이런 식으로 내 집 근처,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역의 버스 정류장을 이렇게 확인해서 터치를 해보시면요. 그 버스 정류장에 버스가 몇 분 후에 온다라는 게 보여지기 때문에 기다리지 않고 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 그런 용도로도 얘를 좀 많이 쓰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이 지역에 놀러 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 근처를 몰라요. 그쵸? 그러면 이 근처에 난 약국이 필요해. 그러면은 여기다 검색을 하시는 거예요. 약국. 그러면 이 근처 약국들이 나와요. 지도 중심 정확도 순으로 나오는데 아마 제일 가까운 약국은 동산약국이나 종합약국인 것 같네요. 동산이 종합약국이랑 성당약국. 여기 눌러보면은 내가 있는 데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가면 되는지 이렇게 보이고, 만약에 길찾기를 누르게 되면은 거기까지 길로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눌러보면요. 여기까지 뭘 타고 갈 거냐, 예를 들어 버스 타고 갈 거냐, 걸어갈 거냐,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고, 만약 걸어간다고 한다면 5분 정도 걸리는데 경로 상세를 눌러보면 어떻게 가면 되는지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그러면 이 근처를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손으로 늘리면 확대가 되거든요.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선이 보이고, 요 빨간색은 제가 지금 가만히 서 있으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지금 정차되어 있지만, 내가 막 어느 방향으로 이제 가잖아요. 그 갈 때 이 빨간색이 움직일 거예요. 그럼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를 볼 수가 있고, 이쪽에 있는 요 표시는요, 내가 어느 방향을 보고 가고 있나, 지금 현재 나의 위치, 이런 것들을 파악할 때 이 부분을 눌러보시면은 내가 어느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구나, 이런 게 이제 보여요. 지금 방향을 제가 틀었죠. 그랬더니 길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대로 가면은 이제 제가 원하는 도착지를 갈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사실 길을 잘 찾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약속 때문에 어딘가를 가야 될 땐 요거를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약속 장소를 일단 찾아놓고 도보로 갈 때 내가 일단 어느 방향을 보고 잘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는 좋거든요.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이 화면이에요. 자, 이번에는 내가 이제 어딘가를 갈 거예요. 자, 가실 때는 길찾기를 하시면 돼요. 밑에 여기 길찾기 보이죠? 이렇게 눌러보시면 지금 현재 위치가 현위치라고 나올 거예요. 얘가 위치 정보를 GPS를 이 앱을 키는 동안은 체크를 하거든요. 완전히 정확하게는 저희가 150에 108번지지만 근처를 찾아주죠. 그래서 도착지를 입력을 해주시면은 내가 지금 있는 위치에서 도착지까지 가는 길을 찾아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롯데월드몰을 간다면 여기 도착지에다가 이렇게 적어보면은 롯데월드 타워를 찾을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차로 갈 거냐, 대중교통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자전거 타고 갈 거냐. 만약에 대중교통으로 간다면 여기 중곡동 종점에서 타고 가면 되는데 320번 버스가 8분 7초 있다가 오니까 조금 커피 한 잔 마시고 내려가면 되겠구나까지 계산이 나와요. 그럼 얘를 터치를 해보면 지금 잠실역에서 하차해서 걸어가야 되거든요. 이 지역을 제가 눌러볼게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를 모르잖아. 몇 메터 걷기로 나오니까. 그럼 이 지역이 이렇게 보이니까 만약에 이 근처 가서 제가 누르면 이 근처에 빨간색 볼이 뜨겠죠. 그럼 내가 이 근처에 길을 잘 찾아가고 있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요것도 좀 볼게요. 이 근처를 이렇게 볼 때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가 궁금할 수도 있어. 그쵸? 그러면 여기 로드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근처에 내가 로드뷰 보고 싶은 대로 이 로드뷰 핀을 맞춰놓고 위쪽에 로드뷰 보기를 눌러보면요. 그 근처가 어떻게 생겼는지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서울에 살기 때문에 롯데월드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므로 넘어갈게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얘가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는 좀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길찾기를 해볼 때 집, 회사를 넣어 놓을 수가 있어요. 자, 집을 넣어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어디에 있던 간에 집을 딱 누르면 내 집으로 가는 길이 얘가 찾아져서 딱 보여줘요. 일부러 내가 추울 때 우리 집을 다다다닥 입력할 필요가 없이 집을 넣어놓으면 내가 어디 있던지 집 버튼만 딱 눌러서 거기로 가는 길을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집이나 어떤 장소를 넣어두시면 좀 편합니다. 여기 승하차 알림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이제 승차하거나 하차할 때 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하차할 때 되면은 이게 이제 울리는 거예요. 알람이. 그래서 내가 이대로 이제 갈 건데 이 지역에 이제 지날 때쯤에 알람이 울려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졸더라도 깰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쓰실지 안 쓰실지 모르겠지만 설명을 드린다면 통친구 위치 공유라는 게 있어요. 이 카카오맵은 카카오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친구랑 만약에 몇 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내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알리고 싶을 때 톡친구 위치 공유를 해주면요. 그 잠깐의 그 기간 동안은 이 친구가 어디쯤 오고 있다라는 거를 친구들이 볼 수가 있도록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좋아하는 기능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가끔 제가 더 늦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어 나 중국역 왔어 라고 하는데 내가 만약 분자역에 있거나 이러면은 다 들키잖아. 그래서 좋아하는 기능은 아니지만은 좀 투명하게 얘기할 때는 뭐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농담이긴 했는데 좀 재밌으셨을라나요? 자, 저는요 만약에 집에 간다면 여기서 이제 길을 찾아서 가겠죠. 그러면 도착지에다가 예를 들어서 노원우체국 이런 식으로 칠 거예요. 왜냐면 우리 집 근처가 이쪽이라서. 그러면 이렇게 가다 보면은 하계쯤 가면요. 저는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이제 버스로 갈아타야 돼요. 근데 버스로 갈아탈 때 보면은 이 근처가 보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쪽으로 가서 버스를 타고 가거나 이쪽으로 가서 버스를 타고 가거나. 근데 이놈의 버스들이 자주자주 안 옵니다. 그러면 저는요. 하계역 근처에서는 이제 버스를 이렇게 타진을 해봐요. 그럼 정류장을 눌러보고 이 버스 정류장에는 지금 버스가 얼마나 와 있네, 얼마 후에 도착하네, 요걸 먼저 파악을 해요. 그러고 한 3, 4분 남은 버스 그런 게 있다 하면은 올라가죠. 왜냐면 하계역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지만 추울 때는 그것도 기다리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검색할 때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아까도 얘기해드렸듯이 저는 그렇게 길을 잘 찾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약속 잡을 때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어플이에요. 자, 일단 지금 시간이